안녕하십니까. 회사를 30번 한 여동기입니다. 바로 그놈입니다. 제가 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퇴사 자문을 구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 퇴사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라고 묻는다고요. 퇴사 언제 할까요? 그냥 퇴사하고 싶을 때 하겠죠, 그죠? 근데 퇴사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냥 퇴사하는 것, 나한테 가장 좋은 그 때를 바로 퇴사 일자로 잡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퇴사 언제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지금 다니는 회사 언젠가 관둘 거야. 참 슬픈 일이지만 이게 직장인들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또 퇴사 계획까지 있다. 한 30%.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할 계획이다. 합치면 두 개 합치면 거의 뭐 80%, 90%까지 합니다. 그죠? 정년까지 다닐 계획이다. 36%. 저도 가끔씩은 이제 좀 이렇게 후회할 때는 있어요. 아, 그때 삼성전자 계속 다닐 걸. 그때 GS 리테일 계속 다닐 걸. 농협중앙에 다닐 걸. 다닐 계속. 가끔씩은 그래요. 이게 퇴사도 있지 않습니까? 참 힘듭니다, 이게요. 입사와 퇴사. 입사할 때 또 서류 떼야죠. 또 아무리 내가 퇴사를 많이 하고 이직한다 하더라도 또 첫 출근하는 날 한 일주일 정도는 또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사람들한테 또 인사해야 되고 다니면서 또 뭐 신고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유 참 번거롭습니다. 명함 또 새로 신청해야 되고 참 저 언제가 모아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지금 쭉 명함을 근데 다 모아놓질 않아가지고 지금 한 10몇 장밖에 없지만은 이게 직장인들이 항상 퇴사 10명 중에 8명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비중은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력서 보면 딱 한 줄 있는 이력서는 없습니다. 그죠? 못해도 3번, 4번, 5번 평균을 보니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봤더니 한 평균 왔을 때 2.3회? 그 2.5회인가? 한 요 정도를 퇴사, 이직을 간다 하더라고. 그거 보고 되게 좀 놀란 친구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 평균이니까 뭐 2.3이면 많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은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제가 퇴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퇴사와 이직을 많이 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는 항상 뭐 3번, 4번, 5번까지는 퇴사한 사람들이 보통인 것 같아요. 자, 언제 퇴사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항상 직장인들은 퇴사를 염두하고 오늘도 출근했다, 출근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퇴사 결심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탑세븐 봤더니 퇴사하면 좀 막막해가지고 실제 그렇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내가 가장 잘나 보입니다. 내가 퇴사만 하면 어디라도 갈 데가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 할 것이다. 낮은 돈데 아직 내 나이가 있는데 난 여기 근무했었는데 라는 식의 써가지고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누구라도. 그런데 막상 퇴사하려니까 좀 막막해서 번복하는 경우 이건 나이대만 조금 틀립니다.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좀 자신만만해요, 사실은. 사표를, 나 이 회사 아닌 것 같아. 이 회사 나를 몰라줘. 이 회사는 발전 가능성이 없어. 뭐해, 뭐해. 사표를 던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직을 많이 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결코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이 재직과 퇴사자는 다릅니다. 회사에서 보기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이제 학교 제자가 이제 작년 11월 달인가 퇴사하고 지금 이제 구직 중에 있는데 그 친구도 좀 똘똘한 친구고 또 이제 회사도 좋았고 한 친구인데 그래서 이력서를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봤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력서에 제 첫 직장의 최종 연봉 얼마, 두 번째 직장 연봉 얼마, 또 바로 직전에 회사 연봉 얼마를 다 기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연봉은 다 삭제해라. 연봉을 보는 순간 연락이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 이 회사에서는 이제 이 친구의 연봉을 보고 이 친구가 지금 직전에 받았던 연봉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출발 자체를 얼마에 출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쉽게 전환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봉은 어차피 연봉 많이 줘 연봉 협상이라고 해서 연봉 협상에 사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특출을 하고 그 분야에서 나를 대체할 수 없이 또 내가 확실하게 성과를 낸 그 흔적, 증거가 있지 않는 한은 내가 확실하게 연봉을 들이걸 수 있는 방법 많이 없어요. 대부분의 연봉은 아니 많이 준다 많이 준다 하지만 다 그 회사의 연봉 테이블 기준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주거나 조금 덜 주거나 어차피 인사팀은 주어진 연봉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똑같이 과장이다 팀장이다 하더라도 팀장에서 플러스 알파 조금 더 주거나 또 팀장에서 조금 덜 주거나 그 평균을 지켜간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력을 더 쌓아서 퇴사하려고 하다가 이직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의지했던 상사 동료의 만류. 이게 결코 퇴사하겠다란 말이지 않습니까? 술자리나 담배 피우면서 농담으로 던질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 말은 일파만파예요. 퇴사하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결심 번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를 보는 눈들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눈빛들이에요. 아, 저놈은 언젠가 퇴사할 놈이구나라고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저 여자는 언젠가 날 떠나가겠구나. 불안하죠, 뭐죠? 불안하거나 더 이상의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안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퇴사란 말은 쉽게 꺼내서도 안 되고 퇴사하겠다 결심 번복했으면 자 그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퇴사 언제 할까? 라고 봤을 때 사람이 싫다. 사람이 싫어서는 결코 떠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놈이 딴 회사에 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게도 그 놈이 어떻게 나를 떠나서 이직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굴도 털리고 이름도 털리는데 똑같은 놈이 있더라고요. 사람 싫어서 떠난다. 이거 결코 실패합니다. 사람 아닙니다. 어디 퇴사하느냐? 월급이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안 나올 때 퇴사하십시오. 퇴사하라?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퇴사라고 그러는 거 아닌데. 월급이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 안 나오는 것들은 회사의 경영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징조의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내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있고 일이 마음에 들고 하더라도 결국 직장인들은 월급이라는 것들은 반드시 들어와야 될 날짜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이 정해진 날짜, 시간 안 나올 때, 그때는 신중하게 퇴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경력에 디딤돌이 되어줄 회사에서 오퍼가 왔을 때, 제안이 왔을 때, 퇴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연봉 기준 아니는 거죠. 나는 끝까지 60이든 70이든 80이든 계속적으로 일을 해 나갈 거라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 경력에 도움이 될 만한 회사인지, 도움이 될 만한 업무인지를 판단해서 지금 현재 연봉보다 덜 받는 한이더라도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하기 위해 가지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무슨 자격증 따로 학원도 하죠. 깎인 연봉만큼은 나한테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 내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가지고 들어온 회사의 직무의 오프다, 제안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더라고요. 퇴사월은 4월이 좋습니다. 지금 2월 달이니까 이제 3월 달, 4월 달. 그 이유는 이제 1월 달에서 3개월 합산 일수가 연간 중에 가장 적습니다. 그렇죠? 2월 달이 아무래도 짧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4월 달 퇴사가 가장 좋습니다. 연차는 최대한 모두 사용하세요. 사용하셔가지고 일례로 내가 2월 15일 날, 2월 말에 그만둔다. 아니다. 제가 2월 달에 하지 마십시오. 4월 말에 그만둔다. 5월 말에 그만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연차가 15일 남았으면
5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를 연차 사용하셔가지고 가는 게 퇴직금 정산에 가장 유리합니다. 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 일을 잡으십시오. 퇴사 날짜는 최대한 올려놔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퇴사를 많이 해요. 그렇죠? 하지 마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좋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급여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직할 때 언제 하면 좋으냐? 명절 전에 하면 가장 좋습니다. 명절 일주일 남겨놓고 그러면 양쪽 회사한테 명절 선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명절은 4일, 5일 정도 또 연휴가 있으니까 그거 다 급여에 산정되거든요. 이직 날짜는 명절 전 한 일주일에서 보름 요 사이에 입사 날짜를 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 보니까요. 연휴가 끼어 있는데. 그럼 나는 출근을 덜 하고 월급은 더 받고 어쩔 수 없는 직장인입니다. 그죠? 좋은 방법 아니지만 퇴사와 입사 날짜를 중복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보름 정도는. 이거 보름 정도 겹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월 15일까지 근무하고 5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5월 16일부터 다른 회사 입사 잡아도 됩니다. 왜냐? 4대 보험 신고를 6월 초에 하면 되니까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한 보름 정도 겹치는 거는 절대적으로 상관없으니까 요 겹치는 것도 중복되는 것도 하면 결국 나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